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직전 채용이죠. 바로 플라이 강원. 이 플라이 강원의 서류 합격자들에 대한 그 비밀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총 40명의 서류 합격자들과 함께 1차 면접을 준비했고요. 현재는 1차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전국에서는 제가 가장 많은 합격생을 늘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얻게 된 그 데이터를 조금 더 신뢰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결과값,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스펙들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에어프레미아 관련한 기출문제 공유 이벤트를 했거든요. 나중에 채용이 뜨고 지원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직까지 이 이벤트 참여 안 했다면 바로 지금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1차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좀 분위기와 난이도를 말씀드리면요, 평이하고 쉬운 편이었다라는 부분으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제 대부분이요, 아주 기본 질문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유튜브 영상 중에 대한항공 기출문제 모의면접 시뮬레이션 영상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안에서 나오는 질문에서도 거의 다 해결이 되기도 했고요.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들어봤던, 보고 읽고 말해봤던 그런 질문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좀 안타까웠고, 실제 면접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면접관들이 조금은 답답해 했다고 합니다. 자, 우선 그럼 서류 합격자들의 데이터를 기반해서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그 5가지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학력입니다. 우선 총 40명 학생 중에 7명만이 2년제, 3년제 전문 학사 졸업자이다. 그리고 5명은요, 2년제, 3년제 전문 학사를 취득한 이후에 일반 학사로 편입하거나 학점은행제를 취득해서 어찌되었던 일반 학사로 최종 학력을 만든 분들이 있었고요. 또 1명은 4년제 다니다 중퇴했지만 또 학점은행제로 이제 최종 학력을 일반 학사로 한 친구. 그리고 해외대 출신이 또 1명이 있었습니다. 해외대 출신 포함해서 27명은 4년제 일반 학사 출신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전공 한번 볼게요. 전공은 일단 정말 다양했습니다. 전문대 졸업자 대부분이 항공서비스과 출신이고요. 특이하게도 이제 재활치료학과라는 이제 학과 전공자도 있습니다. 4년제 출신은 대부분이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상경계열, 경영, 경제, 국제가 들어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전공들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또 어문 계열의 친구들이 많았고요. 또 특이한 전공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간호학과 이런 분들도 있었다라는 거. 어찌되었던 전공은 정말 무관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나이입니다. 우선 가장 어린 지원자 몇 살일 것 같아요? 네, 23살입니다. 그런데 그 40명 중에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여성 기준으로 20대 중반이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최고 33살 서류 합격자까지 있습니다. 남자 아니고 여자요. 남자의 경우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3명 모두가 31살이었습니다. 30대 초반. 실제로 대한항공 합격생 중에서 재학생 32살의 합격자가 있었죠. 일단 나이는 정말 크게 보지 않는 편이었던 것 같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스펙인데요. 외국어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어를 제출한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토익만 제출한 케이스, 스피킹만 제출한 케이스, 토익과 제2 외국어를 제출한 케이스, 스피킹과 제2 외국어를 제출한 케이스, 제2 외국어만 제출한 케이스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토익 성적을 한번 보면요, 650점이 최저점, 그리고 최고점은 970점까지 있습니다. 토스는 최저 5, 그리고 최고는 레벨 7. 중국어 HSK는 4급, 그리고 6급, 이렇게 최저, 최고로 나뉘고요. 일본어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었고 러시아어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성적 토익으로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800점대의 그 분포도가 가장 넓었습니다. 그 다음 700점대, 그 다음 900점대, 그리고 600점대는 정말 소수, 딱 2명 있었죠. 그리고 이 토익 점수 600점을 냈던 분들은 스피킹 점수 혹은 제2 외국어 점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영어 성적은 정말 제가 100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고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오픽 할인 코드 제가 공유하고 있죠. 월마다 계속 변경이 되는데 5월 달에는 2205 TEDDY 대문자로 여러분들 시험 응시하실 때 이제 해당 코드 넣고 결제하시면 한 4,000원 정도 할인이 되니까 이용 꼭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5번째는 경력사항입니다. 사실 저는 객실 승무원 준비하면서 경력사항은
그렇게 막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면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과를 좌지우지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이제 그 채용 정체가 꽤 길었다 보니 대단한 경력 이력을 가진 분들도 많이 왔습니다. 전직 승무원, 현직 승무원, 아나운서, VJ, 열차 승무원 등 이 관련된 직무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면접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하지만 또 재합격생 기준으로 본다면요, 평범한 분들 많습니다. 그 흔한 카페, 올리브영, 영화관, 레스토랑 이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군뿐만 아니라 호텔, 면세점, 리조트, 일반 회사 사무직, VJ, 직업군인, 열차 승무원 등등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력사항이 전혀 없는 분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플라이 강원이니까 강원도의 어떤 소재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특혜를 받았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이거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큰 특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서도 강원도가 집인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그들도 사실 합격한 친구보다는 탈락한 친구들이 더 많았던 걸 보면 큰 막 특혜가 좌지우지됐던 건 아닌 것 같다. 제가 이거 이제 분석하면서 이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기준을 보고 학생들을 서류 합격시키고 탈락시켰을까? 일단 확실한 건요, 제가 내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외부 학생들 중에서도 제가 직접 첨삭을 해준 분들은 정말 많이 합격했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단연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소서의 힘이 확실히 있긴 있다라는 거. 잘 쓰는 사람보다 못 쓰는 사람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코 자기소개서만 보고 뽑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 서류를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필터링을 할 건데,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누군 사진을 보고 뽑고, 누구는 영어 성적을 보고, 누구는 학교 전공을 볼 수도 있고요. 누구는 자격증과 경력사항을 볼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자소서만 볼 수도 있고요. 일단 크게 한번 체크해 본다면 사진, 학력, 전공, 경력, 학점, 외국어 스펙, 자소서, 자격증 이렇게 8가지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그 중요도에 대한 비중이 다르고 시시각각 시시때때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 딱 꼽아서 기준을 둘 수 없다는 겁니다. 토익 점수가 낮았음에도 합격을 했다면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접관들이 어떤 부분을 두고 합격을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운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류에서만큼은요. 아무리 좋은 스펙을 막 때려박아도 자소서가 좋지 않으면 합격할 수도 없고요. 반대로 자소서를 너무 잘 적었다 해도 또 다른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탈락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서류상의 매력과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 자체는 쉬웠기 때문에 2차 면접에서 모든 게 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접에선 총 8명이 들어가고 20분 내외로 질문은 인당 3개, 정말 맥시멈 4개 이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또 간단한 기출문제 이벤트를 진행할 겁니다. 제가 1차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들을 모아뒀는데, 그 부분은 일정 이벤트 참가 양식에 맞춰서 여러분들 따라주시면 제가 기출문제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참여 방법은 제 블로그 글 아래 댓글에 달아둘 테니 보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곧 에어프리미아 채용도 뜨고 티웨이 항공도 있고 많이 바쁠 것 같아요. 코레일 관광개발도 머지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걱정과 불안이 앞서겠지만 행동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없다라는 거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